민준아, 우리 이제 집에 갈까? 아니, 그럼 민준이 엄마 갈게. 안녕. 민준이 여기 살아. 너 이제 나가야 돼. 너 봐봐. 주변 봐봐. 너 빼고 다 나갔지. 너만 나가면 돼.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면 안 돼요. 요즘에 우리가 공감 육아는 이제 한물 갔고, 마음 읽어주기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제는 지시하기 육아의 시대가 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마음 읽어주기 한창 떴잖아요. 그게 떴던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의 시대상이 지시하기와 권위적인 부모가 이미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전문가분들이 지시하기는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거 그만하시고 마음 좀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마음 읽어주기가 한쪽 편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 좀 그만 읽어주시고요. 지시하기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안에 있잖아요. 나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고요. 좀 물어보고 맞춰주려고 하는 기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아에서 좀 많이 등장했던 게 질문이에요. 아이한테 질문을 과도하게 많이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사실 좀 되었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이랑 놀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7시가 됐어요. 민준아, 우리 이제 집에 갈까?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대번에 아니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물어봤다라는 건 상대가 아니라고 하면 존중해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집에 가지 말으셔야 되죠. 근데 나는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민준이 엄마 갈게. 안녕. 민준이 여기 살아. 엄마는 간다. 욕을 할 때마다 여러분 아들 표정 한번 보세요. 저럴 거면 나한테 왜 물어봤나라는 표정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기만이에요. 기만.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팀장님은 팀원들의 의견을 되게 존중하는 그런 팀장님이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럴 때 팀장님의 행동은 어때요? 자꾸 물어봐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팀장님이 우리가 얘기하면 진짜 받아준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느낌이 와요. 팀장님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고 있다. 팀장님 마음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존중받는 느낌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팀장님은 어차피 답이 있어. 팀장님은 내가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얘기할 때까지 내가 내놓는 모든 안을 거절할 게 뻔해 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팀장님이 좋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마음이에요? 정해져 있으면 제발 네 마음을 얘기해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지나치게 많이 물어보는 부모님들의 특징은 나는 아이를 존중하는 따뜻한 부모가 되겠어, 친구 같은 부모가 되겠어 라는 마음이 존재하는데 그걸 살짝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존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건 정해져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진정한 존중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중도 거짓을 기반으로 하면 안 돼요. 정해져 있는 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고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신뢰가 쌓인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정해져 있는 걸 얘기할 때 또 이럴 수 있어요. 어허, 정해져 있는 거야. 엄마가 한 번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너무 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지시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충분한 예고를 해주는 게 항상 함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나도 다 계획이 있죠. 우리 애들도 있잖아요. 다 계획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 보이죠? 그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키즈 카페에서 놀 때 나 이거 타고 방방이 저희 가서 한 번 더 하고 게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서는 물고기 한 번 더 잡고 나가야지 라는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을 공유해주지 않고 예고해주지 않고 갑자기 너 이제 나가야 돼. 너 봐봐. 주변 봐봐. 너 빼고 다 나갔지. 너만 나가면 돼. 빨리 나와.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면 침해받는다. 엄마가 너무 나에 강압적으로 대한다라고 느낄 게
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지시하기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은 언제나 예고가 구체적이고 충분해야 돼요. 키즈카페 놀다 나갈 때도 민준아 우리 15분 후에 나갈 거야. 민준아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더 놀아. 재밌게 놀아. 너 놀고 싶은 거 뭐 있었어? 마지막으로 놀고 싶은 거 더 재밌게 타? 민준아 이제 5분 남았다. 마지막으로 또 저거 한 번 더 타고 와. 민준아 1분 남았다. 이때부터는 자리를 뜨면 안 돼요. 옆에 딱 서서 지켜보면서 민준아 1분 후에는 너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엄마가 너 번쩍 안아서 신발 들고 나갈 거야 라고 하고서는 옆에다가 짐을 다 갖다 놓으세요. 이게 비주얼이 중요해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난 단호하게 이행하겠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호함이에요. 이렇게 하고 아이가 실제로 말을 듣지 않으면 민준아, 재밌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나가야 돼. 3, 2, 1 하고서는 아이를 번쩍 안고 나가버리면 돼요. 이러면 아이가 안 울어요? 울죠. 울어요. 하지만 예고가 없을 때 갑자기 이행해서 나오는 눈물과 예고가 충분했을 때 눈물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고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지시해서 나오는 눈물은 뭐냐면 그거는 부당하다는 눈물, 부당해 혹은 아니면 불안해, 이 두 가지가 끼어 있을 때는 훈육을 계속하시면 역효과가 나요. 모든 나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엄마가 내가 놀고 있는데,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나를 언제 데려갈지 얘기를 안 해줘. 그럴 때 노는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놀면서도 너무 재밌는데 언제까지 놀 수 있는 거지? 계속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더 집착하게 되는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이가 불안해 있는데 계속 너 그런다고 엄마가 네 말 안 들어줘? 이거 하는 것도 옳지 않고, 아이가 엄마는 나한테 예고도 안 해주고 미리 얘기해주고 왜 맨날 엄마 맘대로만 해? 막 복수심이 들끓고 있는데 내가 어른이고 너는 아직 아이고 너는 내 말 들어야 되고 요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때 중요한 거는 충분한 예고를 해야 아이 마음속에 있는 그 불필요한 불안과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예고하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는 나보다 훨씬 더 어리고 미숙한 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종종 어떤 때는 회사 생활을 하듯이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을 대하듯이 그들에게 부산 출장 갈 때 갑자기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미리 예고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내 계획을 얘기하고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존중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존중하다 안 될 때는 단호하게 예고하고 이행해버리는 이런 조치들이 한 사람이 커나가는데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